안녕하십니까.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.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대학까지마 뭐 이런 말 하죠. 또 이제 진로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2011년인가요? 11년, 12년. 11년도에 받아서 12년도에 학교에 첫 배치가 되었나?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어쨌건 2011년부터 이제 진로 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공부하기 싫으면 뭐 대학 안 가도 되는 것 아니야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예, 물론 일부 맞는 말이 있죠. 근데 이제 최근에 한 학부모님이 이 사무실에 전화가 왔던 모양이에요. 대학을 저쪽 시골에 있는 학교 갈 것 같으면 보내기 싫다고, 대학을 안 보내야 되겠다고, 공부는 뭐 7, 8, 9등급인데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락이 왔다 그래요. 그래서, 이거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, 방송을. 뭐냐면,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. 대학은 가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죠. 그게 뭐냐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. 그러니까 오히려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을 안 간다, 안 보내야 된다,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. 걔 그렇게 해서 졸업해서 알바뿐이 안 해요. 평생을 알바해서 되겠어요? 시켜야 되겠어요? 그건 안 되죠.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고, 근데 아직 얘가 못 깨달았어요. 그래서 공부를 못 하기도 하고요. 그랬다고 하면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할수록 학교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일반적으로, 그죠?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.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니까 그만두고,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, 뭐 누가 뭐 대학을 다 갈 필요 있어요. 물론 이 말에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. 그렇지만 이제 사회는 어떠냐는 거죠. 사회는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것들 많죠. 뭐 알바하는 거. 그렇지만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시키면서 학벌을 꼭 본다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를 좀 보게 됩니다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경우에,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학교 가는 비율이 25%에서 35% 사이 정도 되거든요. 한국은 뭐 꽤 오랫동안 70%가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비율이 70%였고요.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게 좀 줄어서 69%, 68%뭐 이렇습니다. 근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의 문은 더 넓어졌죠. 누구든지 가서 공부할 수 있는, 아무도 안 떨어지는, 대학만 잘 찾으면 아무도 안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. 근데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매우 발전된 나라죠. 아시아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이고요. 물론 이제 뭐 민주주의라 그래서 저는 뭐 다 투표하면 다 오케이냐, 투표하면 다 민주주의냐,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, 또 미국이 하는 민주주의, 그런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더 개발할 여지가 있는 거죠.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.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평등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. 어찌됐건 이제 대만도 조금 민주주의죠. 물론 뭐 태국이야 뭐 자주 정변이 일어나죠. 뭐 쿠데타가 자주 있고. 어찌됐건 뭐 제대로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. 일본의 경우에도 투표 다 하죠. 그런데 이제 거의 일당이 다 하지 않습니까? 1955년 이후로 지금 자민당, 그죠?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합쳐지면서 지금껏 이제 한 당이 거의
뭐 잠깐 1년 동안인가 민주당인가 잡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던 인물들이나 뭐 지금의 자민당 인물들이나 똑같습니다.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뭔가 뭐 굳이 어쨌든 당이 다르니까 바뀌긴 했죠. 하지만 거의 독재? 사회주의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독재, 냉정히 따르면 독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사회주의. 그러니까 일당? 어쨌든 일당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하고 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사실은 또 이런 민주주의를 했다 그래서 꼭 좋아하는 사람만 다 있는 건 아니에요.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오히려 독재를 찬양하고 계신 분들도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 우리 너무 편해졌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지만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. 물론 이제 그런 기회가 결국은 지금의 뭐 그 사람이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그 학업을 더 그러니까 가르쳐야 한다는 그러니까 대학생을 물론 뭐 이게 어른들 지금의 이제 그 학부모 세대까지 그래도 그 당시에도 50%, 5, 60% 되지 않았을까요? 그렇게 싶네요. 제가 이제 연구 자료가 최근 10년, 20년 자료니까 학부모들이야 그 이전에 졸업하신 분들인가 그것까지 제가 데이터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어찌됐건 대학이라고 하는 측면 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면 뭐 스웨덴처럼 집단 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비판 안 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이러는 거 보면 저는 그게 한편으로 보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또 이것을 스웨덴 사람이 본다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찌됐건 그거 못 배워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왜냐하면 어찌됐건 대학을 간다는 것은 배울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고 배운 사람이 대학원 박사들이 다 똑똑하냐 이건 아니죠. 일반적으로 그런 기회가 더 많았고 어쨌든 배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더 나아진 건 분명하다는 거죠.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고요.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유럽의 나라에서 보면 집단 면역이 꼭 스웨덴만 나왔던 게 아니라 영국도 그랬고 뭐 다수의 나라들이 그랬습니다. 이거는 다른 면에서 본다면 폭력이죠.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박사나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이 뭐 질병위원장도 하고 뭐든 할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 막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고 그냥 그냥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학교를 물론 뭐 진로 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대학을 안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제가 이 진로 교육하면서도 진로 교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론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물론 이론도 있고 이론만으로 이해하는 거죠 당연히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늘상 이렇게 막 부닥치면서 어떻게 보면 맨바닥에서 뛰어서 이렇게 해온 거를 이렇게 보면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좋습니다. 하다못해 뭐 고등학교 간 일자리에 대학원이 들어갔으니까 욕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. 대학에 들어가서 배웠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뭐 사고 체계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대학이 졸업하면 다 애들이 뭐 제대로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배운 사람들도 그 쿠데타를 누가 일으키겠어요? 배운 애들이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
아이가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대학을 안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대학을 안 가도 좋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연예인들, 뭐 지금 아이돌 하고 있고 바쁘고 또 그 학생들 보면 비록 대학을 안 나와도 그 지식 정도는 대단하지 않아요?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.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, 그죠? 대학 할아버지 나왔던 뭐 박사 할아버지 나왔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. 이것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도전해 가는,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배울 거 아니겠어요? 꼭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학을 안 가도 좋은 거죠. 또 어떤 유명 연예인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. 젊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난 대학 안 가겠다. 뭐 고등학교도 안 가겠다. 고등학교도 중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물론 뭐 검정고시도 따고 또 나름대로 뭔가를 뭐죠? 또 방송통신대도 가고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방송통신대도 만들고 또 뭐 디지털 대학 이 사이버 대학도 만들고 이러는 것들도 결국 그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은 가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당연히. 그런데 이제 뭐 대학 가는 거에 그렇게 이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로의 관점에서는 대학을 안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. 그건 말이 그런 거고 실제로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아까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오히려 안 가도 좋다. 하지만 뚜렷한 목표 없이 대학을 안 가는 거라면 어디든 그것이 뭐 특성화고를 졸업했든 뭐 생활 환경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간다라고 한다면 뭐 방송통신대라도 다녀서라도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게 좋은 거죠. 그리고 실제로 방송통신대를 나와서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저 사람이 왜 똑똑한지를 보면 어찌어찌 하다가 대학을 못 갔고 못 갔지만 나름대로 도전해 가는, 그리고 그 도전이 매우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. 또 어떤 학부모 보면 자기 때는 어쨌든 대학을 못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방송통신대를 가서 공부를, 그분 지금 6년째 다니나 7년째 다니나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. 그 학부모 회장이었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이제 어떤 경우가 됐든 목표가 없다면 오히려 대학을 보내야 된다. 그리고 그것이 뭐 집안에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방송통신대나 또 디지털대나 사이버 대학 이런 데 가는 게 좋겠지만 그죠? 뭐 돈이 없으니까요.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제약상 보면 방통대라도 졸업하는 게 좋죠. 또는 뭐 야간대라도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에 안 보낸다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.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거죠. 오히려 뭐 물론 뭐 학문을 하고 그 과를 꼭 나와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겠다. 그럼 대학을 가야죠. 그렇지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보내겠다?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뚜렷한 목표가 없고 내가 나와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냥 내가 알바뿐이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, 그리고 가정이 뭐 대학을 못 보낼 정도라면 그것은 뭐 방송통신대라도 꼭 지원서를 넣어서 방통대라도 다녀라.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집안에 뭐 조금 더 기회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처음에 2년제 들어갔다가 뭐 4년제로 편입할 수도 있고 2년제 졸업하고 나서 다시 뭐 4년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. 다른 전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그 현장의 취재 결과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